각자 20분 3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자, 16강전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흑번으로 상당히 좀 파워풀한 내용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 8강전에서는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기준 김지석 구단은 한국 랭킹 8위, 그리고 문유빈 4단은 한국 랭킹 36위. 최근 들어 랭킹을 꽤 많이 끌어올린 문유빈 4단이지만 11월 랭킹에서는 3계단이 하락했습니다. 랭킹 기준이 조금 더 좀 까다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랭킹 기준은 꾸준히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항상 최대한 공평하게 선수들에게 어떤 반영을 하기 위해서 네, 또 항상 또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랭킹이라는 게 또 어떤 선수라도 항상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쉬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희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좀 랭킹 상승과 또 좋은 성적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는 인공지능을 크게 활용하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물론 활용은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그것을 주로 활용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또 인터넷 대국도 제가 아는 걸로는 많이 두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에 비해 이제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대국도 굉장히 즐겨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노트북을 활용한 대국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신예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문유빈 선수, 또 올 초 저희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줬던 문민종 선수와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었죠. 이분배 또 신예 대회가 상당한 속기전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문유빈 선수가 속기에도 상당히 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네. 사실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초 초읽기를 활용해서 바둑을 둔다라는 게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좀 급한 좀 그런 초읽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을 잘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16강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변 쪽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포석 인공지능이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참고도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쪽을 다가가는 수도 이제 자주 두어지는 이 두 칸 높은 굳힘에 가장 견제하기 좋은 자리로 돌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좌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가 많아 보여요. 네. 이쪽을 두어서 다음에 이제 응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3-3까지 노리는 3-3 또는 이렇게 눈목자까지 갈 수 있는 수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문유빈 선수가 일단 지켜두었습니다. 네,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이번에는 이 우변 쪽에서 다가섰습니다. 문유빈 선수는 좀 침착하고 좀 단단한 기풍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침착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부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요즘 같은 이제 속기 대국이 많은 시대에 좀 초반의 시간을 좀 많이 쓰지 않으면서 좀 세이브 시키면서 중후반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형태도 백이 붙여갔는데 뭐 그냥 젖히는 수, 아래로 젖히는 수, 느는 수 이 셋 중에 흙은 아래로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백이 이쪽을 젖힐 때 흙도 호구를 치고 백도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 모양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역시 흙은 호구로 지켜두었고요. 이 형태는 흙이 어찌됐든 간에 실리를 빼앗겼지만 빠르게 선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수를 이제 이쪽 침입에 활용을 하겠죠. 아, 이렇게 쳐들어가기 위한 좀 준비였을까요? 네. 자, 우상비를 좀 두텁게 지켜둔 이후에 우변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흙이 이쪽을 두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이쪽을 젖히라고 하네요. 이쪽을 젖혀서 이쪽을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이 형태로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쪽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우선 흙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를 해주는 게 일감으로 떠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일감은 어떤 다른 곳을 두는 것보다는 그 수에 대해서 뭔가 응수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일감이죠.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수법을 따라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김지석 구단은 우아기 쪽 먼저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자, 붙이고 끊어갔는데 이것이 좀 상용의 수법인가요? 네, 많이 쓰이는 수법이긴 한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흙은 한 점을 잡고 백 한 점을 잡고 백은 귀를 차지하는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진행은 흙이 좀 불만이죠. 왜냐하면은 이쪽을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 백으로서는 큰 이득입니다. 네. 그런데 흙도 단수를 쳤습니다. 네, 지금은 흙도 아마 이쪽을 밀어가서 그렇죠. 강력하게 둬야 합니다. 백이 이쪽을 넘는다면은 이쪽을 늘어서 한 점을 제압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교환이 백에게는 악수가 되게끔 흙은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아, 자, 흑백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 문유빈 선수도 김지석 선수가 해달라는 대로 절대 해주지를 않고 있고요. 자, 지금 중앙 쪽에서 붙여간 수, 이건 어떤 의미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백도를 움직이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 도를 활용을 해서 이런 곳을 젖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흙에게 실리를 내주었지만 이쪽의 모양을 잡으면서 하변 쪽에 흙의 모양을 깬 것에 조금 의미를 두는 그런 진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흙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자, 인공지능은 흙의 4집가량 그 정도의 차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이 됐다면은 결과적으로 흙이 이쪽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선수를 뽑은 이후에 이쪽 침입이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유빈 선수의 이 초반 작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도 중앙에서 좀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변일 때 흙의 실리가 상당히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쪽 붙이는 수는 이제 응수타진이죠. 아, 백도 이렇게 붙여서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네. 백도 이쪽에서 둔다면은 붙여서 받아야 되는 자리고, 만약 이쪽을 두지 않고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김진석 선수도 받아뒀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붙이고 넘을 때 이쪽을 붙이는 수. 이 수는 이쪽 형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수법인데, 일단 흙이 기분이 좋죠, 지금. 이것도 선수를 하게 되고, 집으로는 약간 백에게 집을 준 느낌이 있지만, 지금 흙이 집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터움의 균형을 맞추면서 바둑을 좀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문유빈 선수의 스타일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 진행만 보더라면은 문희빈 선수의 스타일대로 지금 집으로 앞서 있는 가운데 지금 빠르게 좀 정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쪽도 굉장히 큰 자리로 귀를 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흙이 좀 스피드를 내어가면서 실리를 선점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유빈 선수는 지난 시즌 또 한국 바둑리그에 오지명으로 처음 바둑리그에 진입을 했는데요.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작년에 문희빈 선수는 사지명으로 발탁이 됐죠. 그래서 8승 8패를 해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처음 바둑리그에 뽑혔지만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인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또 이붕배 신의 대회를 우승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문유빈 선수가 입단이 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면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바둑리그에도 다시 한번 또 발탁이 됐고요. 좀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좀 입단이 늦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뭐 입단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뭐 영재 입단대회도 있고 또 입단대회라는 게 사실 또 뭐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그때 또 운이 작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평소에 어떤 공부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단이 꼭 빠르다고 해서 또는 늦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선수의 어떤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공부도 선수들마다 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기량을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또 선수들 간의 또 성적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지금 문유빈 선수가 흙 2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요석이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이 두 점은 확실히 요석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쉽게 버렸거든요. 뭐 여기를 단수를 치고 백에 나갈 때 여기서 멈추고 뭐 이런 곳을 치받아서 활용하는 수가 이제 있다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두 점을 버리고 오히려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모양을 견제하면서 충분히 바둑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명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좀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는 지금 손을 빼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나와서 끊어서 이쪽 집이 이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를 조금 방비하는 그런 수입니다. 좀 알기 쉽게 진행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라면은 사실 대국자들이 뭔가 느끼기에는 좀 미세한 형세이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모두 지금 서로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김지석 선수의 입장에서도 좀 불리하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 정도의 차이일까요? 네, 뭐 불리하다기보다는 조금 집이 부족해서 뭔가 앞으로 좀 공격을 통해서 뭐 이런 하변에 이런 흑도를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곳을 다가와서 좀 판을 좀 어지럽혀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실리는 흙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선수 모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대국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석 구단이 이 좌변으로 좀 전장을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 뛰어들어 두고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지금 이쪽을 갈라감으로 해서 만약 이런 곳에 뭐 백이 두텀이 생긴다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갈라가서 지금 최대한 판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백은 이 하변의 흑돌도 좀 노려보고 있군요.
이수는 이제 응수타진이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흑의 행마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받았고요. 더 이상의 뒷맛은 없는 걸까요? 네, 뭐 따로 뒷맛은 크지 않고 나중에 이쪽을 나와서 이제 이쪽 끊는 수를 이용해서 뭐 이런 곳에 활용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활용이 끝난 후에 또 젖혀 이어서 끝내게 하는 정도로 네, 이쪽 형태는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끊고 위에서 단수 치는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인 자리였던 걸까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인데 왜냐면은 끊어 놓고요. 다음에 백이 단수를 이렇게 친 다음에 이쪽을 이으면은 네. 이쪽에 집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위로 치는 게 손해지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쪽 전투가 벌어질 때 이쪽을 조금 두텁게 해 놓는 것이 전투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투에 능하고 수익기가 강한 김지석 선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문유빈 선수도 최대한 난전을 만들기보다는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좀 김지석 선수를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지석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굳이 방패를 들고 싶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제 방패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워낙 수익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또 문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 기풍도 사실 좀 침착하고 이게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좀 튼튼하게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흑이 석점을 잡으면서 실리로 좀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 또 백에 공격하는 지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중앙 쪽의 타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칸 뛰는 수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예상치 못한 수인데 좀 멀어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백은 당연히 끊을 거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끊어서 나오는 수와 이게 축이죠. 축으로 잡는 수를 맛보기로 두겠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네, 여기를 두었을 때 아마 이쪽을 막아서 흑이 축으로 잡을 때 이쪽 한 점을 제압해서 집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끊었습니다.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는 것은 흑이 모양이 두터워서 일단 흑도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또 애초에 실리는 흑이 초반에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물론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두터운 가운데 종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자리 들여다보면서 자, 김지석 선수의 의도대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흑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이 자리는 얼핏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끊어두고요. 이쪽을 기분 좋게 단수 한 방을 치고 이쪽까지 젖혀 이어서 오히려 깔끔하게 네. 좀 마무리를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으로도 전혀 손해가 아닌 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최근 면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두 선수의 8강전이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진행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자리가 일단 기분 좋죠.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오늘 문유빈 선수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옷의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흑이 좀 중앙에서의 발언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응수타진을 하고 있죠. 좀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곳을 밀린다거나 했을 때 이제 이쪽에 약점마저도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을 한번 했고요. 네, 100도 응수타진을 했네요. 여기서 따내는 게 일감이긴 한데 따내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을 끊는 수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도 어차피 축이기 때문에 일단 이어두고요. 이제 백이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쪽을 나와서 끊어서 좀 집으로 이득을 보는 수를 결행을 할 겁니다. 자, 흑백 간에 서로 응수타진을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흑은 이 좌변 끊는 수 바로 결행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자체로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자, 문유빈 선수도 바로 진행합니다. 자, 초반 차이보다는 인공지능 그래프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이나마 좀 흑 쪽의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의 차이를 봤을 때는 집 차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판도 좀 좁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터운 가운데 앞서 있는 거랑 조금 엷은 가운데 앞서 있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어찌됐건 흙이 좀 중앙을 두텁게 정리한 상태에서 좀 집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 자리에 혹시 뒷맛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쪽은 응수타진이죠. 이제 백에게 이쪽 단수를 치는 것을 강요를 한 후에 이제 백이 넘어갈 때 이제 이런 자리를 급소 자리죠. 이런 자리를 젖혀서 두기 위한 이제 응수타진입니다. 자, 흑은 응수타진을 통해 젖혀가는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백에게 이런 것을 당하게 된다면은 다음에 또 이쪽을 젖혀서 또 전체가 미생으로 쫓기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굉장한 두터운 자리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는 16강전에서 윤준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고요. 자, 문유빈 선수는 최재형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예선에서도 강승민 선수, 쟁쟁한 선수들을 많이 꺾었어요. 네. 자, 그만큼 또 최근에 기세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도 하변에서 붙여가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맥점이죠. 선수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붙여서 뭔가 하변 쪽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흑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끊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백이 또 집이 선수로 좀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굉장히 좋은 상용의 맥점입니다. 자, 초반에는 흑이 꽤나 실리가 많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균형이 맞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흑이 편한 것만큼은 확실하지만 충분히 두 선수 모두 어려운 형세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상변이 될 것 같은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흑한테 이런 곳을 뭐 늘게 돼서 이렇게 후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눌리고 집이 많이 깎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 쪽을 간다거나 지금 또 백 입장에서는 항상 이쪽을 충머리를 활용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수도
노리면서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국의 현장 그림을 자, 동시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바둑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얼굴을 보고 또 대국 모습을 직접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마스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대국자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사실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로 뭐 기사들끼리 상대 표정을 보면서 개가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뭐 표정이 되게 풍부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승부의 볼거리인데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끼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표정이 많은 기사들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때문에 좀 표정이 좀 가려지니까 네. 아무래도 좀 형세를 유추하기에는 조금 곤란함이 있겠죠. 또 의도치 않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이제 마주는 보고 있지만 이제 노트북을 활용해 바둑을 두는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너무 멀리 있어서 뭐 이렇게 뭐 표정을 본다거나 뭐 제스처를 본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별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온전히 바둑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판의 대국을 마치면 보통 선수들이 함께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국을 치른 이후에는 복귀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가까이 있으니까 끝나고서 이제 어느 한 명이 이제 노트북 쪽으로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노트북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복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복귀를 할 수 없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끝나면 또 바로바로 또 나가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복귀를 아무래도 하기가 어렵겠죠. 네, 지금은 백이 이 충머리를 이제 이수를 활용을 해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았는데요. 물론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째는 수를 좀 방어하기 위한 수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교환이 흑의 입장에서는 두터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깊게 지금 급소 자리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깊이도 가능하군요. 네, 만약 이 교환이 없었다면은 뭐 이렇게 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뭐 중앙을 씌우고요.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수를 노릴 수가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갔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정수는 그래도 이쪽을 뭐 붙인다거나 해서 집을 지으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였는데 한 발 더 갔고 흑 역시 지금 끊어갔습니다. 만약 이 5점이 다 잡힌다면은 이거는 백이 집으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 백도 살려 나와야 합니다. 백의 반발에 이은 흑의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흑은 어떨까요? 일단 젖혀야겠죠. 이런 식으로 백이 사는 것은 그냥 흑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요. 이쪽을 뭐 잇는다거나 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흑이 충분히 좀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원하는 그런 진행입니다. 자, 문유빈 선수 바깥쪽에서 젖혀갔습니다. 백도 끊어가는 진행이 어렵다면 중앙 쪽에서 뭔가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쪽을 찝는 수를 택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끊어가는 수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흑도 지금 이쪽을 잇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끊어가기 때문에 흑도 이쪽으로 이으면 되죠. 이쪽으로 이으면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
좀 당장 살아가는 것이 좀 급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백도 끊어갔고요. 일단은 끊어가서 일단 백도 일단 연결을 했습니다. 흑은 뭐 중앙에 이런 곳을 단수 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불만이 없는 진행이죠. 네. 자, 백도 따낸다면 연결이 완성이 되는데 중앙 쪽을 먼저 치받아 봅니다. 네, 그냥 따내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불만이라고 보고 일단 반발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이쪽을 만약 잇게 되면요. 네.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흑이 이런 식으로 포위했을 때 안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런 쪽을 나가야 되는데 흑이 젖힐 때 끊을 수는 없고요. 끊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이쪽을 밀어가도 뭐 백이 촉촉수로 사실상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흑이 이런 곳을 뭐 잇거나 이쪽을 느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백의 모양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문유빈 선수 연결을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네, 좀 살아가기 힘들다는 뜻일까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설사 살아간다 하더라도 백의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네. 손해를 많이 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뭐 끊거나 이런 수가 안 되거든요. 끊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역시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봐야겠고요. 네, 느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 흑이 알기 쉽게 뭐 이쪽 하나 늘어두고요. 백이 연결할 때 이쪽을 막아둡니다. 그러면은 뭐 백이 이쪽을 하나 이어두고 이런 식으로 탈출한다고 했을 때 흑이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 자리에 또 끝내기를 가는 수가 있고 다음에 잡는 수도 있고요. 뭔가 백이 이쪽을 단수치고 젖힌 거에 비해서는 뭔가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유빈 선수가 좀 한 템포 빠르게 상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끊어서 반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끊게 되면은 흑이 이쪽을 가만히 늘어두어서 오히려 이쪽 백돌과 수상전을 했을 때 흑이 앞선다. 네. 그리고 또 중앙에 약점도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겠네요. 네, 이쪽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다음에 흑이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은 전체가 잡히게 되죠. 이 교환까지 가능해서는 지금 흑이 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늘어두고요. 이쪽을 하나 찔러두고 네.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수가 성립합니까? 네, 성립을 할 것 같아요. 백이 이쪽을 끊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이 이렇게 수를 늘리고요. 그러면 흑이 내수가 됐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수를 메우는 것은 수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젖힐 수밖에 없을 때 그냥 흑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나가는 것은 여기서 잡혔죠. 다시 잡히죠. 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어서 이 두 점을 잡히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백이 중앙 두 점마저 내어주게 된다면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젖혀놓고 여기를 한 발 더 들어간 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지 못한 수였는데 결정타가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진행이 성립이 된다면 문유빈 선수의 결정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응수가 어렵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찌르고 막히는 순간 여기서 사실상 두기가 어렵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다른 반발 수단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
넉 점을 지금 결국 버리는 걸 택했네요. 이렇게 먼저 끊어가면 버리는 것이 좀 성립이 될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끊으면은 이제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수는 또 이쪽을 두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를 늘려놓으면은 어차피 백이 전체를 연결하는 수가 이쪽을 미는 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꼬리를 떼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쪽을 잡았을 때 이거는 백집도 많이 깨지고 또 흙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타협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수로 물어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때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전이 붙었는데 문유빈 선수가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도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줬네요. 네. 저도 30초 초읽기 바둑을 많이 두어봤지만 사실 30초 초읽기에서 뭔가 정확한 수익기를 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뭐 두 선수 모두 뭐 좋은 수익기를 보여주었고 또 문립 선수는 또 정확한 수익기로 지금 백도를 잡아내면서 확실한 승세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타협책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우선 흙이 잡은 이 백돌들이 꽤 많아 보여요. 실리로도 상당히 좀 소득을 올린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실리로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겠죠. 네, 지금은 네, 뭐 흙집은 늘어났는데 백집은 오히려 깨진 그런 형국이라서 네,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디 해볼 때가 또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바둑이 사실상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상변이 사실상 승부처였는데 여기서 또 문유빈 선수가 또 망의 소득을 올리면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문유빈 선수 이 중앙 날일자 역시 백이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김지석 구단 더는 좀 견디지를 못했고요. 문유빈 선수의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문유빈 선수 김지석 선수를 꺾고 준결승 이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